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입시나 또 아이들 얘기를 좀 하겠죠. 아침에 이제 굶는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굶는 애들은 일찍 자는 습관을 6개월 이상 들여야 되고요. 아침에 안 일어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걸 한번 보면 좋긴 한데, 또 인스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고함을 지르면 뇌 발달에 저해가 온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번 고함을 질러도 뇌는 쪼그라붙지 않습니다. 뇌가 쪼그라붙는 한이 있어도 뇌가 있는 게 낫죠. 나중에 보면은 이 새끼가 대갈통에 진짜 호두알이 들었나 아니면은 고니 뭐 이런 게 들었나, 해물탕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딴 거 걱정하지 마세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막 거기 보니까 댓글에 보니까 막 여보야 이거 꼭 확인하자, 우리 명심하자. 아이고, 그 애들 망가지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보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를 타려고 가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핸드폰을 보면서 전자담배를 핀 것 같아. 그 친구가, 내가 야 너 뭐야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여기 봐봐. 왜냐면은 녹음기를 저도 켰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 담배를, 어떤 담배를 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담배를 핀 건지. 그래서 제가 야 일로 와봐. 왜냐면 학부모님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이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근데 왜 남의 아파트 단지로 가는지 모르는데 또 올라갈 때도 그 왜 지하주차장 내려오는, 차가 내려오는 길로 올라가더라고요. 불렀는데 뒤를 돌아보더니 계속 가는 거야.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더 이상 따라가진 않았는데, 이거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야. 지금 4세대일 거 아니야 그 부모가. 요즘에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부모님들 어렸을 때 그런 망상 갖고 계셨던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댓글 하나 읽어줄게요.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럴 것만은 아니라니까. 고등부에 가보면은 교육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세팅을 이상적으로 짜놓은 거야. 지금 학부모님들 컴플레인이, 그 소수의 컴플레인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고함 지르면 뇌가 쪼그라붙는 게 교육부가 뇌가 쪼그라붙은 거예요 지금. KY님께서 담임했던 어이없는 남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만 나가면, 틈만 나면 게임 방송 크게 틀고 쇼츠와 릴스 계속 돌려서 참다 못해 화를 냈죠. 공부하는 애가 이상해지는 반을 만들지 마라. 전에는 학교 나오기 싫으면 계속 변결 찍는데, 그거 아는데 알면서 참고 있는데 자기 애 걱정하는 말 안 했다고 숙제 3번 냈는데 단체로 안 해서 혼냈더니 학부모가 애들한테 녹음기 들려서 보내서 불법 녹취한 다음 세상에 국민신문고로 고발했더군요. 녹취를 다 잘라 올려서 이거 누가 했었는데 옛날에? 그거 되게 유명한 사람. 그 머리 반짝이는 애. 자, 제가 쓴 단어 맞지만 한 적이 없는 말로 소설을 써놨더군요. 이거 말아요. 저도 몇 번 당했어. 예전에도 저기 내용이 있어. A라는 애가 한 말과 전에 들은 말과 막 다 합쳐가지고 소설을 써놨어. 소명서 쓰는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무한갈래로 찢어지더군요.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유에서는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부모님들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되도 않는 논리들을 양성을 해갖고 오시는 소수의 엄마들이 있어요. 자기네들 몇 명 편 붙으면. 정말 웃긴 거 알아요? 제가 인스타하고 유튜브가 그래도 계속 구독자님들과 팔로워님들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뭐 기부 활동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걸 아는 사람들 중에 진상 학부모들이 안 건드려. 잘 안 건드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언성을 높이다가도 잘 안 건드려줘. 내가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학원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해서 들어오는 학원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자식 놔두고 정성을 들였는데 끝내 장학사, 장학관까지 저를 중징계 안 했다고 소극행정으로 고발당하는 엔딩이었습니다. 다시 담임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교사의 최소한의 수업 퀄리티 올리고 책만 상대하는 업무만 몇 개 맡았어요. 업무 몇 개여도 행복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료 중입니다. 미치겠어요. 본인들이 풀어놓은 그 목줄도 함부로 풀어놓으면 안 되죠. 반려견. 네, 본인들이 그 마인드, 애한테 소리 지르면 안 돼, 애한테 혼내면 안 돼, 우리 애는 소중해, 우리 애는 나만 혼내야 돼, 우리 애를 맞춰줘야 돼. 아, 피곤한 새끼 진짜. 아, 피곤한 사람들 진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야. 당신네들은 가해자라고 진짜. 이게 진정한 학교폭력이에요 진짜. 제발님께서 큰 뜻 모르고 진정 애들을 위하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거에 개념치 마세요. 저희 정신교육자쌤 힘내시고 뒤에서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참고로 저희 학교에 줄넘기 인증, 독서 인증, 일기쓰기, 동시 외우기, 한자 급수시험, 1인 1학기 다 없어졌습니다.
저처럼 뒤에서 학교 프로그램 좋아하는 엄마들은 전화해서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 스트레스 받는다는 엄마들은 전화합니다. 그래서 다 없어졌습니다. 항상 그렇듯 소수의 불평 불만자들 덕분에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말했더니 민원 전화 받기 힘드셔서 없앴다고. 이러니 쌤 글에 와서 댓글 다는 거 보고 상처받지 마시고 지금처럼 쭉 가주세요. 쌤 욕은 게으른 아침에 커피입니다. 욕 나 새끼밖에 안 했는데 왜 중1 왜 안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중1 밑에를 왜 안 받느냐고. 정말 매무차게 안 받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재작년도에 한번 시도했다가 그 들어와 있는 애들은 지금 중2가 됐어요. 근데 걔네들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옛날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기 전까지 상담하는 엄마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들, 그리고 지금도 중2 중3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상담하다 보면 중2인데 뭐 해야 돼요? 중2인데 이과 가는 거 원하는데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는 안 해. 그냥 우리 애가 몇 살이다, 몇 학년이다. 근데 뭐해서 이과 갈 수 있느냐? 걔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중학교 제가 공부가 잘못됐다는 표현을 써요. 이 방식 자체가 정말 잘못됐어요. 시험부터 모든 게 다, 모든 시스템이 다 잘못돼 있어요. 절대로 그 중학교 때 100점 맞고 A 받은 과학 성적을 갖고 고등학교 때 절대로 좋은 성적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에서도 상위권 문제는 물리화학, 생물에 있는, 지구과학에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과탐 내용이 일부 나오고요. 그것만 또 공부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과학은 A 나오니까 그게 어머니 그거 아니요. 우리 애 그래도 A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어머니. 그럼 뭘 추천하시나요? 중학교 내신도 하면서 물리화학 선행을 같이 하세요. 그게 통합과학을 나중에 할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가 쓰는 건 싫어하는데 중학교 과학은 또 100점이 나와.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해요. 언제 진정 통하냐면 고등부 1, 2학년 이제 가면서 성적이 박살나잖아요. 고1 때 통합과학에서 애가 실수했어요 이 얘기를 듣다가 엄마들이 실성하려고 그래. 막 거품을 물고, 그리고 학원을 막 바꿔 제껴. 왜? 애를 새로 나오기에는 너무 늦었어. 얘를 가뜩이나 얘한테 또 매몰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어우 귀한 자식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중3만 돼도 애한테 아침 9시 수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아침에 애가 못 일어나는데, 또 어떤 애들은 주말에는 애가 쉬어야 된다 그랬대. 에라이 새끼야 진짜. 내가 진짜 그냥 이런 걸 맞춰주고 앉아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과를 오고 싶다는 아이들이 중학교는 교권이 더 망가졌고 고등학교는 그나마 공부하려는 애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부에 가면 이제 어머니들 자기 객관화가 좀 돼. 애들 객관화도 되고 망했구나 이걸 알아.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어머니들은 애가 시키면 앉아있다는 거야. 잘 들어요. 어머니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해. 애랑 얘기하다가 애가 요구하는 사항이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걸 또 들어줘. 안 들어줘야 되는 거야. 들어줘. 예를 들어 핸드폰 사용하는 걸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 근데 자기가 반박을 못해. 저는 반박을 하거든요. 그거를 어머니는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애 말이 맞는 거야.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야. 그걸 왜 설명해야 돼? 애들이 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할 때는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럼 우겨. 그냥 해를 연습시켜야 돼. 그냥 해를. 뭐 천성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렸을 때 빌드업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제가 그냥 하는 게 되게끔 만들라고. 지금도 뭐 어떤 유튜버들 보면은 몇 명, 나는 모르겠어. 교육 예능이야. 나는 학원 강사 나부랭이, 교육 예능 방송을 하는 학원 강사 나부랭이에요. 내가 오늘 그 수능 대비하라는 막 방송을 몇 개를 봤거든? 중학교 애들한테 가지가지 한다 진짜. 중3 정도의 내신에다가 선행까지 조금 된 애들이 그나마 수능 대비를 할까 말까인 거예요. 수능은 고등부 내용이 안착이 되고 중등부 내용이 확실하게 다져진 애들이 수능 대비가 가능한 거예요. 기본 내용을 변형해서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지금 무슨 수능 대비를 해. 그런 방송 듣지 마시라니까. 이 얘기도 하자. 제가 며칠 전에 ADHD 얘기를 했잖아요. ADHD가 나오겠구나. ADHD가 오겠구나.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 거. 지금 댓글이 써졌는데 지워졌더라고, 어떤 분이. 이거 좋게 쓰셨어, 이분도. ADHD는 60% 정도가 기질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발달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신경 발달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았으면 일반인에 들어가는데 요즘에 ADHD의 그 어떤 기준들이 좀 더 줄었어요. 그래서 ADHD라 그래서 무조건 선천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은 선천적인 유전적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경 발달이 덜 돼서. 근데 일부 ADHD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 중에, 진단을 안 받았지만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 중에 그 작은 기질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참는 연습이나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DHD가 이제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겠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약물로 조금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중증 ADHD는 이분들은 진짜 선천적으로 진짜 신경 발달이 너무 안 된 거야. 저는 이분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댓글이 왜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좀 되게 이쁘게 잘 말하셨어요.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하는 ADHD는 기질이 있었는데 이거를 참는 연습 하도 안 시켜가지고 이따만해진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방치해서 참는 연습에 대한 방치가 너무 많아져서 이따만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체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반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과체중이었다 지금 관리해서 살 뺐는데 긁혀서 댓글 남긴다고 남기셨는데 초등부 애들은 활동성이 많아요. 이것도 제가 지인 전문가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초등부 때는 살이 잘 안 쪄요. 아직 어릴 때는 이 대사량이 빨라서. 근데 이제 애들이 나이가 먹고 자기가 운동에 흥미 있으면 당연히 살이 안 찌죠. 근데 흥미 없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밥을 먹으면 맛있네 그러면 이걸 억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부류를 얘기한 거다. 살쪘다고 ADHD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요즘 애들이 제가 ADHD 성향 비슷한 모습을 본인들이 안에서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제 지인이 얘기한 걸로는 ADHD 긴가민가 이러는데 그냥 처방한대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약하면 그거는 이제 뭐냐면 본인 의지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지. ADHD 성향이 아니라 ADHD 비슷한 성향. 그 모습이 비슷하거든. 모습 비슷해요. 아는데 안 하고 층도 억제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제가 뭐 ADHD 그 중증 ADHD인들을 비하한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좀 제가 써가면서 시킨다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써가면서 시킨다고 하면은 이제 엄마만 의지가 있고 애는 의지가 없어. 그냥 엄마가 공부해서 의대 가는 게 더 빨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대비 기본부터 하세요. 기본을 충실하게 하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또렷하게 한 다음에 그것들이 또렷해진 다음에 후차를 하는 거지. 되도 않는 애를 갖다가 지금 걷는 것도 좀 어설프고 막 걸으라 그러면은 막 희한찬란하게 신발 꺾어 신고 걷는 애들한테 야 뛰어 막 이러면 엔딩은 무릎까지는 엔딩밖에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렇게 눈으로만 쳐 외웠던 애들 어머니들이 와서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우리 애는 못 써요. 어머니 못 쓰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걔는 안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은 그건 못 쓰는 행동이에요. 어머님들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는 진짜 손이 없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거나 진짜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못 쓰는 거지 걔는 안 쓰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ADHD 얘기 진단 받고 하신 분들 아닌 이상 함부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걔는 안 쓰는 겁니다. 그 안 쓰는 버릇을 계속 받아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한테 와서는 우리 애가 그래도 시키는 숙제는 꼬박꼬박 해간다고. 걔가 숙제를 이행해오는 건 맞을 건데 걔 문제 푸는 꼬락선을 보면 100문제 중 100문제 다 푼 다음에 채점은 나중이에요. 그게 미친 거죠. 답지 보면서 이게 그거 답이었구나 이러고 가요. 오답노트 쓰라 그러면 가재미 눈을 쳤뜨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엄마 위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 엄마랑 얘기하면 애랑 싸운다고. 엄마랑 어떻게 싸울 수 있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둘째 얘기하시면 어머니들 눈에 미소가 가득 띄어. 애들이 패급이라도 엄마 눈엔 귀여워 죽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진짜 여기서 상담하다 보면 뭐냐면 첫째 공부 때문에 왔어. 첫째째는 자기가 막 뭐라 그러고 굉장히 뭐 그랬는데 애가 제대로 안 했대. 뭐라고만 했으니까 안 했지. 액션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무서운 게 없으니까. 엄마는 이겨먹거든. 이겨먹는데 거기서 으르렁 된다고 그게 무서워? 걔는 지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 와가지고 전체 단원 4개가 있으면 1단원은 버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2단원은 자기가 집중적으로 할 거고 3단원은 어려우니까 우선 대충 한 다음에 4단원은 그냥 훑어만 볼 거야. 이래가지고 35점 맞아오는 거야. 딱 공부한 양만큼만 받아오는 거지.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한 달씩만 내신 대비하는 행동. 평소에 꾸준하게 하면 안 돼요. 디테일은 그렇게 갖는 거야. 애가 그러면 언제 쉬고 언제 놀아요. 왜 애 노는 시간에 쉬는 시간을 왜 다 배정을 해줘요? 그 시간에 본인이나 쉬세요. 열심히 일한 아버님 어머님 집안일 하신 분들이나 쉬시라고 여가활동 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뭔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지 쉴 시간에 지가 그거 다 하고 쉬는 거지. 원래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걸 다 했으면 쉬는 거? 그리고 해야 될 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결과가 안 나와도 쏟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어머니들 오셔가지고 그렇게 준비 안 된 애들 공부량이 요만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과 가가지고 1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요. 그런 방법 없다고. 그렇게 곱게 자란 애들은 자기 한계로 돌파를 못해. 아버님도 군대 갔다 와서 다 알잖아.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세게 되려고 그러면 당신 하지 마. 당신 너무 세. 그러지 마. 애
뇌 쪼그라붙어. 아주 그냥 내 뇌가 쪼그라붙겠어 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 뇌가 쪼그라붙어요 아주. 이미 걔가 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호도할 만할 거야 아마 열어보면. 적당히들 하셔 적당히들. 애 머리가 확장되려면요 우선 강제로 하는 게 돼야 돼요. 그냥 하는 게 돼야 되고 그냥 하다 보면 쌓인 게 있다 보면 그리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하는 그 찰나가 와. 생존 본능이 일깨워져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난이도가 10배에서 15배 그리고 과목도 6개야 2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과학만 수학은 몇 과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애가 견디기를 바라면은 지금처럼 무슨 아동학대니 어째니 애가 힘드니 어쩌니 이딴 얘기 그만하시라고 현실 파악을 좀 하셔. 좋은 대학 좋은 과 다 잡으려면요 인생 갈아 넣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현실 파악하시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수능 때리고 나발이고 기본부터 충실하면서 얹으세요. 기본과 선행을 같이 병행하시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만 놀리고 빨리 보래요 하고. 저번에 보니까 학원 왜 안 왔냐고 전화했더니 엽떡 처먹고 앉아있더만. 아주 그냥 엽기적인 새끼들이 아주 이 새끼들. 본인이 뭘 바라는지는 본인이 뭘 갖고 왔느냐 뭘 쌓아놨느냐에 의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본인 하는 꼬락서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 진짜.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